이번 주의 컨셉은요, 더블스코어입니다. 20문제를 맞출 때마다 2점씩을 계산을 해야 되실 거예요. 그거를 왜 말을 안 했지 미리. 이제 문제를 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집중해서 한번 오늘 6라운드 1주차 삼성 대 KT 경기에서 최근 2연승을 한 KT 선수 중 겨울을 더 좋아하는데 여름에 더 힘들다 완성승을 6라운드 2주차 CJ 대 MBC 경기 1세트에서 장윤철 선수가 자신의 드라군이 자신의 건물에 들이박히다 스스로 이 건물을 부셨는데요. 이 건물은 뭐였을까요? 6라운드 2주차 공군 대 화성 경기 2세트에서 임진묵 선수가 바이오닉 이후 바로 배틀을 준비하는 것을 본 해설진이 임진묵을 임땡땡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죠? 6라운드 2주차 공군 대 화성 4세트 김경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선수는 이대일 선수인데요. 최근 몇 회 중이었는데 몇 연패 중이었어요? 삼성 대 SK T1 경기에서 프로리그에 첫 출전하였으나 구태경 선수에게 패한 삼성 선수는 대한민국 대표 테란 2를 이겼다라는 말을 들은 삼성 소속의 선수는 저그전 5연패를 끊어낸 송병구 선수에게 다시금 저그전 패배를 안겨준 선수는 MBC 대 STX 경기에서 연보성이 이번 리그 대 STX전 전적은 56회. MBC 대 STX 경기에서 하대상 선수의 유연한 드라군 컨트를 보며 해설진이 언급하는 단어는 장난 아니잖아? 정민이 형 간단히 선언하겠는데 이제 슬슬 긴장 좀 해야겠어. My mama told me when I was young. 야, 임배틀. 네. So hold your head up, girl, and you'll go far. There's an umbrella say I'm beautiful in my way. Just I make no mistakes. I'm on the right track, baby. I was born this way. Don't hurt yourself and regret. Just love it. 하재랑 선수의 드라군은 드라군이 아닙니다. 하라군이죠. 죄송합니다. 문제가 초이스가 굉장히 좋아졌어. 정말 이 적절한 문제를 선정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나. 앞으로 이대로만 계속 갔으면 좋겠네. 오늘 그래도 아쉽네. 벌칙 받고 싶었는데 내가 문제 너무 잘 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벌칙이 없이 어차피 꼴등을 정해져 있잖아. 우리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지 말고 1등이 그래도 뭔가 상품이 있기 때문에 1등을 넘봐야겠어. 형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남은 경기 수가 거의 보통 6경기에서 7경기 남았는데 중위권이 21승, 22승, 뭐 23승 정도라서 아무리 안 돼도 최소한 25승은 해야 되지 않을까? 다섯 번째 세트 주요 장면 김윤중 선수와 장윤철 선수의 경기입니다. 지금 뭐 짜낼 만큼 짜내고 있습니다. 네, 스타일이 항상 조금씩 변화를 주긴 하지만 결국 리버거든요. 네. 근데 알아도 정말 막기가 어렵고 3게이트 러시까지는 예상을 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상대방이 짜내서 올까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렇죠. 근데 상대방의 다크를 배제한 빌드이기도 한데 그걸 빌어버렸습니다. 네, 이전투 뭐 여러 가지 주요 유닛이 있었지만 국의 영웅은 자신의 몸을 희생한 프로브였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프로브를 어느 정도 희생을 하면서까지 병력 생산에 집중을 했었고 네. 여기서 김인 선수의 병력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전투를 김인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이게 위로 파고드는 이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장윤철 선수, 네, 장윤철 선수. 네. 네. 장윤철 선수가 그렇게 파고드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아래쪽은 리버의 화력으로 버텨주면서 한 템포 숨 죽이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위쪽에서 드래곤 새끼를 먼저 잡아주다 보니까 김인 선수가 여기서 그 리버는 잡아주긴 했는데 리버를 잡은과 동시에 자신의 드래곤들이 피해가 너무 많았었죠. 네, 드라곤들이 언덕 위까지 올라간 게 큰 실수였습니다. 약간만 뒤로 빠져서 시간을 지연시켜주고 셔틀에 탈 때마다 최대한 압박을 해주면서 앞뒤로 이렇게 시간을 벌고 배터리를 완성을 시켰어야 되는데
병력이 좀 우왕좌왕했고 상대방의 병력에 좀 지나치게 놀라서 뒤로 너무 언덕까지 올라간 것이 페인이었어요. 네, 좀 그런 움직임. 어떻게 보면은 그 장윤철 선수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장윤철이 리버를 잘 활용한다. 이건 보통 뭐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든 간에 드리블이에요. 그쵸. 병력들 상대편의 병력을 원하는 만큼 끌고 가는 그런 드리블 능력입니다. 그렇죠. 보통 드리블로 상대방을 딱 제칠 때 보면은 상대방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오른쪽 갈 것이냐 왼쪽 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장윤철은 상대방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심리를 파고드는 움직임 끝에 장윤철이 김윤중을 잡아내면서 3대2가 됐습니다. 시즌2스 SSO 물론 오늘 경기 외에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능성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가능성을 좀 이 선수한테 맡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바로 이 선수. 예, 바로 또 이제 김상현 선수가 준비 중입니다. 특히나 테란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종족과의 경기에서는 이렇다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연습실에서 충분히 연습을 할 때는 어떤 종족을 만나도 어느 정도의 실력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무대에서 승리하는 맛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가진 경기 임해서 팀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남의 팀이 못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팀의 자리에서 자력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태양의 제국. 그만큼 지금 김성현 선수에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몰아친 거거든요. 테란의 강함을 보여주라고. 자, 그런 것들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즌2 역시 프로 나와야죠, 이경민. 그렇죠. 이경민 선수가 나와야죠. 최근에 아주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경민 선수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이제 약간 불안한 부분은 저그와 프로토스전에 대비해서 테란전이 좀 약간 부진한 모습이죠. 확실히 극장기전으로 갔을 때 그 아비터와 하이템플러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좀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경민만의 타이밍으로 딱 끝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신태양의 제국에서 테란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경민 선수. 자, 김성현 선수, 이경민, SXO는 끝까지 밀린 상황인데 과연 김성현의 준비는 어떤 것일지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신태양의 제국입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신태양의 제국 먼저 아래쪽 5시입니다. 김성현 선수의 진영. 김성현 태태전에서 물론 많은 승리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인상을 남겨두고 있는 김성현 선수고요. 이어서 11시 프로토스는 이경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신태양의 제국에서 김성현 선수가 등장했다는 것 태태전은 믿는다는 그런 의미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프로토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태태전일 경우에는 김상현 선수가 굉장히 좀 바라는 이상적인 상대를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테란 대 테란이 4승 4패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저그와 프로토스에게 승이 없다는 건데 최근에 승리를 맛보면서 이제 경기장에서의 두려움을 떨쳐냈다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대 팀의 정말 그 3명의 프로토스에게 오늘 또 2패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프로토스 이경민 선수를 잡아내게 되면 7경기 이신영 선수도 있고 선수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즌2가 원하는 패턴 그리고 시즌2 상대하는 상대 팀들이 가장 싫어하는 패턴이 3프로토스 나와서 2승 이상 하는 건데 오늘 뭐 진영아 선수, 장윤철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 그대로 이경민 선수에서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할 CJ 엔투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확실히 엔트리의 부분에서 이경민 선수가 뭐 저그와 프로토스전에 대비해서 테란전이 좀 떨어지는 것이지 워낙 김성현 선수의 그 프로토스전이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 확실히 엔트리의 무게감은 이경민 선수 쪽으로 좀 많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 대각의 움직임을 또 어떻게 또 활용할지 이경민 게이트웨이를 소환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경민 선수가 병력 생산, 특유의 타이밍, 프로보 조절 여러 가지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이 있긴 했지만 이것이 테란전에서 아직까지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는 정말 잘하고 저그전에서도 물량전으로 최근에 많은 승수를 챙기지만 테란전 승률이 일단 그 세 개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검증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이제 팀의 2위를 거의 확정 지은 상태에서 마지막 테란전의 검증이 스스로에게 해서 팀에게 안정감을 심어줘야 되는 이경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랄까 스타일이 안 맞는다는 그런 느낌인데 직업으로 따지자면은 프로토스는 약간 프리랜서에 가깝고
있고 네. 테라는 일단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그런 출퇴근 시간 일정한 테라를 만났을 때 이경민의 그 자유로움이 잘 살아나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좀 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자기가 할 일을 다 끝내내야 되겠죠. 네. 그렇죠. 테라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성실하게 마인매설, 터렛 짓고 탱크 생산, 업그레이드, 벌쳐 돌아다니기. 이렇게 정말 우등생처럼 하나하나 득점을 조금씩 쌓아나가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자유분방함으로 어느 지역을 들어가서 테란의 라인을 뚫어내야 하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요즘은 이런 위치라면 캐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된 프로토스의 그런 플레이가 항상 필요하니까요. 네. 자, 이경민의 전반적인 자유로운 움직임들을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김성현 선수도 지금 정찰하기 위해서 2개의 SCB를 보냈는데요. 어느 정도 상대방의 앞마당 멀티를 좀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정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실히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1시라든지 7시일 때 뭐 치즈러시라든지 뭐 다양한 압박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드라곤 생산에서 이경민, 김성현 SCB를 본진 지역 침투하기 전에 일단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을 얻어내는 이경민 선수의 11시. 그렇죠. 드라곤 한 기로 이제 SCB를 몰아내면서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보다 약간 더 빠른 타이밍에 넥서스를 워프를 했고요. 네. 네, 이러면서도 일단 공격의 전체적인 주도권은 프로토스가 어느 정도 가져가거든요. 네, 그런 점을 바라볼 때는 역시 이경민 선수가 이 위치와 빌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괜찮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다음 단계의 선택을 한번 지켜볼까요? 이제 팩토리에서 에돈까지는 했는데요. 김성현. 자, 안쪽으로 파고드는 이경민의 프로브 앞마당 확인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프로브로 안마당 커맨드를 확인하게 되면 이경민 선수 정말 편하죠. 드라곤 숫자 그렇게까지 많이 누를 필요 없습니다. 한 2개 정도 유지를 하면서 바로 테크트리 타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은 투게이트를 선택을 하고 어느 정도 상대방의 공격을 생각을 하면은 드라군 뭐 4드라군, 6드라군 이 정도 이후에 테크도 올려야 되는 부담이 좀 있는데 안마당 커맨드를 확인했잖아요. 네. 이 대각에서 앞마당 커맨드. 아, 이런 의미로 바라봤을 땐 이경민 선수가 좀 더 편안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서로가 이러한 위치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급하게 상대방이 이미 보이지도 않은 병력을 상대하려고 털에 찍고 막 여러 가지 뭐 자원 낭비를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오. 저 용감한 드라곤은 뭔가요? 야, 이거 어디까지 네. 오죠? 저 드라군 이 집에 드라곤? 못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이건 거의 못 돌아가죠? 네, 정말 돌아갈 수 없는 이미 강을 건너버렸고요. 여차한 거, 이렇게 된 거 본질까지 난입해서 한 바퀴 쓱 구경해야죠. 그렇죠. 이미 죽은 목숨인데. 자, 근데 오! 오, 빠져나가나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야, 이거 거의 메시인데 메시. 네. 와, 나가라. 사랑하는 이경민. 야. 근데 마인. 근데 마인. 야, 정말 그쵸. e스포츠계에 메시가 탄생할 뻔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선방에 걸렸네요. 그쵸. 그렇죠. 야, 진짜. 지금 너무 안심했어요. 살았다고. 살았다고. 저 언덕만 넘으면 끝인데, 근데 거기서 잡혔네요. 볼 때 정말 살기 위한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살고 싶다라는 생각. 야, 원래는 4형제가 딱 됐어야 됐는데 이경민 일단 드라군 과감한 일단 침투까지 있었고. 네. 자, 그러면서 김성현 선수는 DC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를 바로 건설합니다. 아둔과 옵저버 토리를 올립니다. 그렇죠. 테크 트리가 상당히 빠르죠. 네. 확실히 이경민 선수가 뭐 아마나 커맨드 발견한 이후에 바로바로 테크 트리를 올려주면서 최대한 테크 쪽에 신경을 써주고 있고 김선 선수 일단은 대각선 거리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바로 3커맨드 가져가는 타이밍 괜찮습니다. 네, 정말 이건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신은 제2의 멀티를 가져가고 상대방의 제2의 멀티를 견제를 왔죠. 어떤 것이 중요한지 정말 잘 알고 있고 원팩에서 수비 건물도 짓지 않으면서 바로 2개의 멀티를 가져갔거든요. 아주 정말 좋은 판단, 최고의 판단입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이제 압박을 올 때 수비를 한번 하게 되고 팩토리 늘리는 것, 이 과감성 너무 좋은데요 지금? 김성현 선수가 지금까지 움직임만 봐서는 왜 프로토스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이경민 4게이트웨이까지 올리고 옵저버를 그냥 생산해냈습니다. 그렇죠. 이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 자체가 확실히 테란전을 상대를 할 때라든지 뭐 프로토스전 저그전 다수의 멀티를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극장기전의 물량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타이밍 이경민만의 그 아비터가 나왔을 때 스테이스 필드라든지 그냥 병력 위에 리콜을 하면서 뚫어버리는 그 타이밍을 가장 잘 잡기로 어느 정도 좀 소문이 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오늘도 좀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지상군의 병력 모아서 어디 러시 가서 뚫어버리기에는 이미 테란이 털에 찍기 전에 공사를 너무 잘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김성현 선수가 스피드업 벌처의 스피드업이 끝나는 순간부터 벌처 한 2기 정도는 계속 바깥 지역에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지역 멀티를 최대한 좀 견제하는 게 좋고
터렛을 지는 타이밍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큰 자산으로 또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터렛 지은 거 다 이거 그냥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간 굉장히 좋네요. 지금 터렛의 위치가 옵저버가 제대로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김성현 선수의 팩토리 숫자라든지 테크트리 타이밍을 알 수 없게 만들어주는 털의 또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성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후에 아카데미 컴셋을 달면서 정확하게 이경민 선수의 의도를 좀 알기만 한다면은 자, 일단 다크템플러 드랍은 또 어디로 네. 들어가죠? 아카데미가 느리기 때문에 일단 파고 그렇죠. 들기만 하면은 성공할 수 어쨌든 있어요. 간에 무시하면서 들어가 버리기만 하면 네, 본진적 타격을 좀 크게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그래서 이경민 선수가 그냥 단순 아비터가 아니라 전략도 하나 걸었습니다. 옵저버를 밀어주면서 테레스에게 맞아주고 셔틀이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요. 네, 무시하고 지나치면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경민 선수. 벌처와 엇갈렸고요. 그리고 아래쪽인데요. 아래쪽인데 마인이 있는지요. 근데 시야가 작으니까 아직까지는 안 보이겠죠? 아, 이게 셔틀이 단독으로 들어가기에는 그냥 가나요? 내리긴 하겠지만 셔틀은 터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냥 터렛 보고 도망가면 이렇게 아, 되면 이런 목 들어가는데요. 그냥 내려버리고 들어갔으면 피해를 주는 건데 예, 이제 판단을 이제는 좀 내리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냥 일단 내리고 투닥 내리고 일단 셔틀 강제한테 아래쪽 깼습니다. 어. 아, 그런데 이게 한 개만 살아서는 이게 좀 위력이 좀 약합니다. 네, 컴셋도 이제 3컴셋이기 때문에 피해를 더 주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자, 안쪽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상대편 진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더 들어왔고 팩토리 그렇죠. 확인을 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도 아비터 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또 최대한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아, 반응 김성현. 이거는 다크 전략이 거의 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시간도 얻어내지 못했고 이경민 물론 넥서스는 워프된 것 바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만 김성현의 이 대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비터 타이밍까지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김성현 선수가 네, 바로바로 또 태클을 올려줘서 맞춰서 좀 배슬도 또 생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슬슬 자원 될 때마다 팩토리 좀 더 늘려주고 또 아모니에서 업그레이드 꾸준히 돌려주고 네, 이제 자원전으로 또 본진에 터렛 짓던 것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이 하나하나 좀 집중력입니다. 네, 쓸데없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네. 이경민 선수 역시 아비터로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어야 하는 아비터 리콜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스테이시스 필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아비터의 만화를 좀 모아놓고 전투에서 좀 이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비터 등장했고 서서히 채워놓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를 더 늘리고 있는 이경민 선수. 네, 미니맵을 보시면은 김성현 선수가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추가적인 멀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시야를 다 밝히고 있어요. 네, 확실히 뭐 이경민 선수의 스타일을 감안한다면은 추가적인 멀티가 느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시야를 밝혀놓다 보면은 김성현 선수가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자신의 상황이 괜찮다라는 거 압니다. 벌처가 7시와 1시 갔죠. 12시에 스캔 뿌렸죠. 네, 모든 것을 지금 반응을 하면서 집중력이 정말 좋습니다. 프로토스가 노릴 수 있는 것이 뭔지 그러면서 정면 지역에 막 곳곳에 서플 지으면서 예, 방어막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노릴 수 있는 모든 노림수에 대한 대응이 괜찮습니다. 자, 마치 이게 이 좁은 입구 너무 여유로운데요? 이거 열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게 열려 있나요? 그렇죠? 예, 마인만 사람한테 들어가긴 네, 했는데 열린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일단 드라군이 들어가지. 드라군은 마인에서 아무튼 뭐 딱 들어가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야, 이런 매끄러운 움직임. 이것이 벌처. 야, 이게 김성현의 벌처입니다. 생긴 거는 원래 달랐거든요. 벌초도 굉장히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굉장히 그냥 과감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네요. 일단 어느 정도 한번 흔들어 놓는데 성공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김성현 선수가 센터에 있는 벌처를 상대방이 한시에 마인 제거했다면 프로브가 간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면 괜찮았었는데 일단 이경민 선수에게는 소모전을 할 거면 테란보다 멀티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질럿이 일렬로 달려나갑니다. 자, 어느 정도 아슬아슬하게 마인을 지나가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죠? 병력들도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경민 선수. 아무래도 세시 쪽으로 갈 생각을 좀 가지겠죠. 네. 세시 쪽으로 질럿 드라군이 쭉 밀어넣으면서 테란의 메카닉 병력들이 그 언덕 아래로 내려오기 전에 이 길목 쪽에 스테이시 필드를 한번 걸어주는 그런 전술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진 병력은 자신의 병력들 바로 앞에 있고 일단 출발한 병력들이 질럿과 드라군이 합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경민 선수가 원하는 것은 소모전을 펼치면서 한시 2개의 멀티. 하지만 수비 라인이 너무나도 경고합니다. 여기 리콜 한 아래쪽에 방에서 왜 바로 리콜인가요? 이쪽 쪽 리콜. 리콜은 너무 좋지 작은데요, 않습니다. 일단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경민 선수. 4질럿과 5질럿 떨구는 거랑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수비 라인이 건물 배치가 아 이거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바리케이트네요. 그렇죠. 감히 드라군이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저 수비라인 저 서플라이 덕분에 드라군들은 거의 뭐 들어와서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좀 더 많이 느껴지네요. 네, 거의 장벽같이 있는 서플라이 디포기 때문에 2개 파괴, 터렛 몇 개 파괴하는 거 외에는 이경민 선수가 얻어낸 네. 수확이 없습니다. SCB를 잡아냈지만 결국 테란의 병력을 뭐 탱크 한두 개에 벌처 몇 개 정도 줄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테란에게 병력 한 방을 응집하고 업그레이드된 병력 벌처로 한번 한시휘 저은 다음에 공격 타이밍을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벌처 이제 옆쪽으로 빠져나갔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벌처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그래도 벌처 견제는 어느 정도 예, 좀 막아주고 일단 테란의 좀 약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자원은 많지만 메카닉 업그레이드 부분은 좀 부족하거든요. 또 내려가나요? 예, 좀 어떻게든 이경에서 시간만 좀 끌어준다면은 예, 한시적 자원 활성화 시키면서 물량에 따라갈 수는 있어요. 또 내려가는데 일단 탱크 그렇죠. 어느 정도 있고요. 패스 상대방의 병력이 센터 언덕 위에 있을 때 약간의 좀 이득을 보겠다는 건데 네. 수비 라인이 야 진짜 건물 배치 네. 있어 볼 위치 풀비치가 진짜 예술이네요. 정말 예술입니다. 날아가지가 않네요. 뭔가 소모전을 하는데 프로토스가 계속 손해를 보는 예, 그런 느낌을 계속 풍겨주네요. 그러면서 뭐 선멀티에 지금 작업 들어가는 겁니까? 네, 또 미리 섬에다가 커맨드를 지을 기세고요. 네. 한시 지역에 벌쳐 떨궈서 상대방 이경민 선수의 좀 혼을 빼놓고 그런 다음에 정면 지역에 병력 한번 모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캐논을 소환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은 드랍십이 대기 중인 김창현 선수 그리고 질럿 찍었습니다. 이경민 한 번 더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인가요? 예, 일단은 이경민 선수가 그 초반에 자원 상황에 불리했던 부분은 좀 감안한다면은 네. 이제는 한시 쪽도 넥서스 2개 거의 뭐 완성되기 직전이고 그리고 게이트도 이미 늘어날 만큼 늘어났고 예, 이제는 이경민 선수도 좀 먹을 만큼 먹고 이제 싸움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김상현 선수가 굳이 6시까지 일단 뭐 작업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시에 작업 전에 타이밍을 한번 작아서 나가고 나가면서 멀티 한번. 근데 이런 식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배슬 2개나 모았고 슬슬 2업 됐고 배슬 2개 쌓였으면 나가야죠. 자 이제 풀었습니다. 김성현도 영역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경민이 다시 한번 3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아비터 조심해야 됩니다. EMP 조심해야 됩니다. 맞았나요? 제대로 맞았네요. 이경민 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 맞지만 이번엔 드랍십은 일단 떨궈줍니다. 한번 수고하고 다시 한번 3시로 내려갑니다. 네, 이경민 이거 좋습니다. 예, 이경민 선수 괜찮아요. 탱크 시간 제대로 봅니다. 한 바퀴 돌아서 내시 쪽이 개미지옥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시간 최대한 끌어줘야 돼요. 자 이쪽 좀 막혔으면 일단은 여기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뒤쪽으로 제대로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이경민 네, 일단은 잡히기 전에 내시적 멀티를 최대한 피해주면서 11시 게이트 많이 지어놨지 않습니까? 네. 병력 다시 한번 모아야 됩니다. 아 그런데 메카닉 병력들은 너무 못 줄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도 날리지 못했고 자신의 병력들도 지금 데미지가 좀 들어가거든요. 이경민 네, 이렇게 하면서 아비터라든지 하이템플러가 좀 쌓여야 테란의 그 막강 주병력들을 상대로 좀 시간을 끌어주는 것인데 아비터 숫자도 좀 많이 안 쌓였고 김성현의 한방 덩어리 병력이 너무 커졌습니다. 자 일단 바깥으로 나가 준비하죠. 김성현 123의 인구수, 이경민 선수도 일단 인구수가 144. 예, 그러면 테란이 좋은 겁니다. 병력 교전에서는 테란이 SCB를 꽤나 잡혔기 때문에 한방 화력은 테란이 좋은데 다시 한번 프로토스 이경민 선수가 우회해서 이 테란의 병력에 발을 한 번 더 묶게 되면 이경민 선수는 이연막 경기 좋게 잡을 수 있고 정면 교전은 힘듭니다. 안 됩니다. 이경민 선수. 저 최대한 끌어주면서 싸워줘야 돼요. 최대한 끌어주면서 스피드 걸고 여차하면은 어느 정도 적당히 싸워주다가 뒤로 빠지면서 추가 병력과 함께 싸워주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야 돼요. 인구수 불안하는 타이밍이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경민 선수가 훨씬 빨라요. 자 그런데 좀 떨어져 있었던 그런 움직임들도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이경민 자, 일단 안쪽 올렸죠. 벌처가 뒤쪽에서 야, 벌써 맞췄어, 맞췄어요. 필드가 예술이네요. 원치 않은 바리케이트가 쌓였어요. 벌써 뒤쪽 달려들지 못하고 있어요. 야 전투 정말 잘해주는데요 이경민. 이 전투 성현의 분위기가 쭉쭉 올라가는데 이 전투 한 방에 완전 흔들리게 생겼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한시의 게이트웨이에서 병력이 정말 뿜어져 쏟아져 나오는 이경민 선수라서 이 정도 소모전은 이경민 선수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력 완전 상했죠. 질러 찍어서 이경민의 맛은 이 맛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경민 선수가 딱 자리 잡다가 눈치 보고 딱 들어가다 보니까 김성현 선수가 오히려 당황을 해서 탱크 그냥 바로 시즈 못하고 뒤에 벌초가 탱크 때문에 뒤에서 노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렸네요. 야, 진짜 물량 찍어내는 기계 같습니다. 기계. 이제 막 나오거든요. 네. 야, 자 포지 2개에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고, 야 진짜 지상군의 힘이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경민 선수입니다. 이쪽까지 들어왔네 이경민 선수. 야 잠시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안쪽으로 파고드는 공격들이 계속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쪽 찍고 저쪽 찍고 한
변신 하나씩 찍는 거마저 막 달려간다 이경민. 저 내시 지역의 질럿들은 정말 이경민 선수의 집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밀고 밀어서 결국에는 그 서플라인을 하나 빼고 다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뚫었네요. 아 이번에 케이트 아주 좋게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쪽 지역 니시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면 병력 많지는 않습니다만 테라는 이만큼 생긴데 시간 더 걸려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왔으면 프로토스 이제 이경민 선수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나오는 병력마다 그냥 어택당 보내버리고 아비트 만화 모일 때마다 얼음 뭐 산대방 올려주면 됩니다. 세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SCB 탱크 보이나요? 벌처 보이나요? 김선영 찍어서 나오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반면에 야. 이경민은 어딜 찍어도 병력들이 막 달려와요. 저 이미 게이트 다 눌러줬고 뭐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정말 이경민 선수고 김선현 선수는 지금 당장 자신의 기지 앞에 있는 병력도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네요. 아 이경민 서로 나한다시 병력들이 찍혀서 달려나오거든요. 포지 돌아오는 끝났고 신나게 최재 이경민. 야, 제 이경민의 병력 생산과 시간 벌기, 야 이게 정말 이경민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아 이경민의 경기는 마치 눈으로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그런 경기력이에요. 그렇죠. 한 번 싸우고 나서 싸우고 여러 번 싸우면 싸울수록 이경민이 유리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경기네요. 아 이번 시즌 프로토스 최강 물론 김태경 맞습니다만 팀적인 측면으로 따졌을 때 최강의 프로토스는 어디냐? CJ죠. 3명이 이러는데 네, 정말 3명이 나와서 3승하보다 못해도 2승 1패. 야, 진짜 이렇게 승리 보증 스패들이 이렇게 많은 프로토스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정말 이제 이런 분위기 최근에 한 번 지긴 했지만 무너지지 않네요. 이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는 계속 유지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겨우 삼성전자 칸만이 잠깐 쉬게 만들어주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었죠. 나머지 팀들은 뭐 아예 막아내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막강한 프로토스가 힘을 냈고 보통 프로리그에서는 거의 뭐 테란 노르름이라는 얘기도 오랫동안 전해져 왔잖아요. 그런 프로리그 판에서 프로토스의 파워를 보여주는 CJ 엔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카드 테란 카드는 약간 좀 아쉬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만 프로토스만으로 CJ 토스 한두 명이 아니니까 3명이니까요. 네, 정말 이 3명의 프로토스가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이 3명의 프로토스 그리고 신동원 선수 네, 이런 정말 확실한 1승 카드들이 여전히 제 몫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SS올 오늘 경기 이신영 선수와 김도우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테란의 힘은 보여줬습니다만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졌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좀 희박해졌습니다. 저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SX가 워낙 승점 관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남은 경기 좀 전승 4대0 4대0 뭐 이렇게 경기를 좀 승리를 거두면서 다른 팀들의 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 아주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점점 뭐 6위권 싸움들이 좀 치열해진다. 화승, SX 그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이 뭐 치열하게 펼쳐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1, 2위 하고 있는 팀이 경기를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성이 없어질 만한 중하위권 팀들이 계속해서 가능성을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기회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울은 테란만 승리 얻었고 CJ 엔투스는 테란 제외 나머지 경기를 승리 얻었습니다. 특히나 뭐 진영화, 장윤철, 이경민, 뭐 신동원까지 그렇죠. 팀이 없네요. 정말 저그와 프로토스를 거들 뿐이라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은 CJ 엔투스의 프로토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테란을 주축으로 해서 나머지 종족들이 힘을 줬는데요. CJ는 좀 반대로 가요. 원래 프로리그 우승하는 팀은요 언제나 그렇듯 테란, 결국 테란, 우승 못하면 테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있었는데 야 진짜 이제는 매번 프로토스 3명의 저그 한 명 있으면 다 이겨요. 참 이게 저 역시도 한 99년부터 막 프로게이머 생활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런 현상은 정말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프로토스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CJ 엔투스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네. 겁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이번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의 경기를 모두 포함한 순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위를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34승. 이번 사실상 CJ 엔투스는 2위는 좀 완전 확실히 굳혔고 이제 소울이 문제인데 오늘 화승도 패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그나마 다행인 부분인데 확실히 남아있는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확실히 화승과 SX의 경기 바로 다음 경기거든요. 6월 28일 날 그때 경기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순간이네요. 승점이 워낙 부족하니까 SX는 화승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두 팀 중 한 팀은 그 경기를 통해서 끝이 납니다. 화승호주하고 SX 두 팀의 경기를 가운데 뭐 진 팀은 그냥 끝이에요. 네, 정말 잔인하게도 두 팀 중에 지는 팀은 100%
이제 진출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양 팀 모두 그 어떤 결승전보다도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경기 이제 소위 그 단두대 매치라고 펼쳐지는 경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남아 있는 경기 어떤 경기가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일입니다. 공군에 있어 웅진스타즈 SX올과 화승고죠. 화요일이네요, 그 경기가. 화요일날 정말 빅매치네요. 정말 프로리그 최고의 매치입니다. 이 두 팀은 지는 팀은 끝이에요. 이기는 팀은 상대 팀을 밟고 올라서서 가능성에 불을 지피는 것이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양팀 모든 것을 걸고 한판 승부를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묘한 느낌을 주는 이 두 팀이 수요일날 경기를 치릅니다. SK텔레콤 T1과 공군에이스인데 공군에이스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공군에이스의 경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건 뭔가 있거든요. 희한한 타이밍에 경기를 막 잡아내면서 상대팀을 다 어렵게 만드는 완전 태양초고 주장이에요. 그쵸, 0대3으로 뒤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해버리는 정말 괴력을 발휘해주고 있는 공군에이스이기 때문에 1위 SK텔레콤 7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네. 자, 이 모든 팀들이 바로 이 한 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상해인데 상해 원정대 관련된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중대전과 명예기재단. 사실 그 한중대전을 통해서 직접 아마추어 대표가 만나서 경기를 치는 그런 경기들도 굉장히 매력이 있겠습니다만 명예기자단 이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그 팬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온라인 전문가들 다 명예기자단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은 참여해 주시면 또 저희가 중국 여행부와 경기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리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또 참여 해주셔서 저희와 같이 현장에서 재밌게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상해에서 즐기지 못합니다만 이분들은 아쉽습니다. 분명히 즐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아마 많은 참여 갈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프로리그 2011 시즌 6라운드 4조차 일요일 경기였습니다. SK서울과 CJ엔투스 갈 길 굉장히 먼 소울이었는데 CJ엔투스 3쿼터스 그리고 신동원 선수에게 잡히면서 4대2로 아쉽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정민, 박용욱 두 분 감기고요. 저는 캐스터 성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Dead on arrival, and there's no way to talk.